자, 다음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또 함께 뜨거운 감자로 최근 주목된 게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돼서 사적 채용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죠. 채용 논란이 제기된 게 총 3사람입니다. 일단 최근에 떠들썩했던 구급행정요원 우모 씨, 그리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인의 아들 황모 씨가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관이고요. 또 오늘은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당시에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주계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비서관 부인이 순방에 사적으로 동행하고 윤 대통령의 육촌, 또 극우 유튜버 누나로도 모자라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대선 승리에 공헌이 있는 자들이다. 사람을 뽑을 때 공채하지 않는 건 어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도를 넘었다, 그렇지 않다, 공방이 치열한 건데 일단 사적 채용 자체가 과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나 또 행정요원들을 뽑을 때 공채를 정말 했던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대선 승리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이것 자체가 좀 사안이 미묘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의 프레임 자체를 마치 사적 채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 해당되는 자리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무슨 일반 공채처럼 시험을 보고 뽑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능력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 두 가지가 남는다고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빠 지인들로서 추천을 받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공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국민들의 감정을 좀 건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이 검증이 되면은 국민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능력에 대해서 특별한 검증이 없이 능력이 있으니까 추천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해명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단지 캠프에서 일했다 이 정도 갖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적 경력으로서 그 능력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소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 관행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또 정무직, 별정직 인사 규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구체적인 채용 절차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 뭐 일단 별정직 공무원, 일반적인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과 인사 규칙이라는 또 이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규칙에 따라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또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은 없어서 이게 이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서 공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해야 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 직원들을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을 공채로 채용하지 않았던 거는 관행상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특히 이제 1년차 이제 들어갈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뭐 캠프에 공헌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 이런저런 정무적 이유 때문에 판단을 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냥 아무나 막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절차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대통령실 인사위원회라는 별도의 또 인사 판단 기구가 있어서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뽑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그 비공개 절차로 이게 채용하는 경우는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문제를 삼는 거는 뭐 사실 큰 문제는 될 만한 게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아까 신은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대통령실의 그 공무원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거, 특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처음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경력적 이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는 그 대통령실에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연결된 사람을 정치적으로 영향을 넣어서 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정책 판단을 통해서 뽑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차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지금 현재 지금 어쩜 9급이긴 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1년 차에 처음 들어간 이 그 문제된 이 공무원이 과연 합당한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공정에 꼽힌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선발이 된 것이냐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된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갔어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는 답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권의 문제냐라기보단 어쨌든 이런 채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 글쎄요. 그것보다 국민들이 더 참담함을 느꼈던 건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어떤 인식 수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고 게다가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7급을 바랐는데 9급 됐다. 9급으로 뭐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럼 9급 공무원들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공무원 합격은 한 광고에 썼다고서 권성동이다 이런 소위 짤까지 만들어서 권 원내대표를 권 직무대행을 지금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해 충돌 또는 여러 가지 부정청탁금지법 뭐 이런 것으로 실제로 고발되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교육과 그 일자리, 취업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해명들이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더 건든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뭐 고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사를 하고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김영란법입니다. 이제 부정청탁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채용 절차가 좀 특수하고 이것이 대통령실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론적인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부정청탁이 이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과태료를 지금 물리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받아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이 아니겠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부정하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해당될 소지도 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권 원내대표의 뭐 법적인 책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광원에도 관련해서 재판 받았지만 뭐 무죄 나왔었잖아요. 뭐 권성동 이제 뭐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분들은 유죄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케이스가 유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뭐 유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범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범죄에 이를 정도까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정돼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처벌될지 여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